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재골절 예방 영양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골절 예방을 위한 낙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낙상의 정의, 두 번째 낙상 현황, 마지막으로 낙상 예방 활동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낙상 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낙상 예방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낙상이란 외부의 큰 충격 없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자신이 있던 위치보다 낮은 곳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끄러지는 것 같지만 골절과 2차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낙상은 고령층에서 특히 위험한데요. 65세 이상 노인은 어린이보다 낙상 위험이 무려 12.6배나 높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주요 손상 부위는 척추, 무릎, 둔부, 두개골, 팔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척추 손상이 가장 많고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전체 환자 안전사고 중 약 48%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특히 침대에서의 낙상이 전체의 68%,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76%로 집중됩니다. 주된 원인은 환자 상태와 환경적 요인이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침대 난간 보행기구 사용, 그리고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식별과 예방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면제 복용 후 침대에서 낙상, 또는 간병인 부재중 낙상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 환자 안전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낙상 예방 활동은 먼저 낙상 위험 평가 도구를 활용한 초기 평가로 시작됩니다. 환자가 입원할 때 반드시 시행하고 이후에는 정기적인 재평가와 전동 또는 의학적 상태 변화 시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낙상 위험이 낮은 경우엔 표준 예방 활동을, 고위험군은 추가적인 맞춤 예방 활동까지 시행해야 합니다. 낙상 관리 프로세스를 보면 고위험 여부에 따라 활동이 구분되고 낙상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사후 관리가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전 사후 예방 체계를 통해 낙상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은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점수화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모어스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로 과거 낙상 경험, 2차 진단, 보행 보조기 사용 여부, 정맥 주사나 걸음걸이, 정신 상태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가구를 잡고 걷는 경우는 15에서 30점, 정맥 주사 중이거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도 각각 15에서 20점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점수는 0에서 24점은 거의 위험 없음, 25에서 50점은 낮은 위험, 51점 이상은 높은 낙상 위험으로 분류되어 예방 활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선 시설 환경 점검이 필수입니다. 먼저 침대 높이는 무릎이 90도 될 정도로 낮아야 하며 침대 바퀴와 난간, 전선 등도 모두 안전하게 고정돼야 합니다.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도 고장 없이 작동하고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고 서랍장 위치, 바닥 장애물 여부, 야간 조명 작동 상태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낙상 예방의 기본입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선 의류, 신발, 보조기구 등 소지품 점검이 먼저입니다. 바지단이 끌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딱 맞는 신발과 안경 착용도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호출벨 사용법을 교육하고 야간 배뇨 시에는 반드시 돌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위험할 땐 즉시 간호사에게 요청한다는 점도 인식시켜야 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선 시설 환경 점검이 필수입니다. 먼저 침대 높이는 무릎이 90도 될 정도로 낮아야 하며 침대 바퀴와 난간, 전선 등도 모두 안전하게 고정돼야 합니다.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도 고장 없이 작동하고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고 서랍장 위치, 바닥 장애물 여부, 야간 조명 작동 상태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낙상 예방의 기본입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법으로 침대로 이동 및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침대 오르내리는 방법 안내으로 침대에 올라갈 때는 침대 끝에 앉은 후 양손으로 지지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건강한 다리를 먼저 침대 위로 올리고 수술한 다리는 손으로 들어 올려 침대 위에 천천히 올려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강한 다리로 수술한 다리 아래를 받쳐 함께 침대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순서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수술한 다리를 먼저 손으로 받쳐 침대 아래로 내린 다음 그 이후에 건강한 다리를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항상 수술한 다리를 보호하고 먼저 움직이고 모든 동작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셔야 낙상이나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휠체어에서 일어설 땐 먼저 엉덩이를 앞으로 당겨 의자 앞쪽에 앉고 양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다음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섭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휠체어 바퀴 잠금 장치를 꼭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옆에 있는 레버를 뒤로 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침대로 이동할 땐 휠체어를 침대와 약 30도 각도로 배치한 뒤 다시 양손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섭니다. 그 다음 건강한 다리를 중심으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천천히 회전하고 건강한 쪽 손을 침대 위에 올려 지지하며 앉으시면 됩니다. 수술한 다리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항상 지지하지 않고 보호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퇴원 후 낙상이 되지 않도록 주거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연구는 고령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2023년 피어제이 논문입니다. 무작위 대조 실험 10편, 총 1960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이며 그 결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낙상 발생 위험이 약 7%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조명 개선, 미끄럼 방지 바닥 처리,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물리적 환경 개선 외에도 개인 맞춤형 환경 평가와 사후관리 체계의 확보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중재가 실제로 고령자의 낙상 위험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들은 가정 내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왼쪽처럼 욕실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고 출입문 근처나 복도에는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패드를 함께 사용하면 일상적인 이동 중에 생길 수 있는 낙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나 형광 표시를 부착해서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은 환자분이 퇴원하신 후에도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퇴원 전 교육 시 꼭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4가지 핵심 활동이 필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낙상 예방 운동은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균형과 조화를 증진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낙상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모든 노년층에게 권장됩니다. 둘째,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약이 많을수록 부작용 위험도 커지고 일부 약물은 어지럼증이나 졸림으로 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력 검진도 중요합니다. 시력이 나쁘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므로 최소 1년에 한 번,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욕실 문턱, 높은 선반은 모두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잘 닿는 낮은 위치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퇴원 시 가정에서 또 다시 낙상되지 않도록 위 내용을 참고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